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도발에 대비해 핵 잠수함 2척을 러시아 인근 해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통보에 이어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공개 서한을 보내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소재한 한인 운영 차량 정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백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부 뉴욕의 인기 아시아 식료품점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급습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상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버지니아주 한인타운이 자리한 애넨데일 지역에서 3명의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가운데 사망자 중 한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동부 전역에 폭우가 또 쏟아지면서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폐쇄되고 지하철역이 침수돼 통근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도발에 대비해 핵 잠수함 2척을 러시아 인근 적절한 해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관세 제재 카드를 내민 미국의 종전 압박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은 가운데 급기야 양측은 핵 위협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 잠수함 2대를 러시아 인근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 잠수함 2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면서 말은 매우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SNS로 설전을 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경고하자 아포칼립스를 다룬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와 소련의 자동 핵보복 발사체계인 데드핸드를 언급하며 받아쳤습니다. 워킹데드와 데드핸드를 언급한 것은 핵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받아친 모습으로 도발적 언사를 지속할 경우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갈등을 빚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 압박에 푸틴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촉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러시아를 향해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도록 요구했다가 29일에는 종전 협상에 소극적인 러시아의 의지 부족을 비판하면서 오는 8일로 시한을 당겼습니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 교역으로 간접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2차 관세 부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31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통보에 이어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공개 서한을 보내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3배 비싸다며 다른 선진국에 부과하는 약품 가격의 최저 수준으로 내리라는 요구인데요. 앞서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전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내리라고 통보하는 공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17개 제약사는 암젠, 애스트라제네카, 베링거 인겔하임,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브, 엘리 릴리, EMD 세로노, 제넨틱, 길리어드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파이저 등입니다. 그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배에서 3배 비싸다며 다른 선진국에 부과하는 약품 가격의 최저 수준으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를 앞으로 60일 이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에게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위한 최애국 대우 가격을 모든 약품에 적용해 가격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접촉해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상업보험 가입자들이 신약에 대해서도 최애국 대우 가격으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얻는 수익을 미국 내 환자들과 납세자들을 위해 환원하라고도 하면서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약값 폭리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가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집권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계획을 제안했지만 제약사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폴리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염으로 인한 연기가 인근 아파트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차량을 옮기고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부상이 입기도 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의 버겐블라바드에 위치한 스마일 오토 서비스 차량 정비소에서 3등급 대형 구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포트리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오후 신고됐으며 소방대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 아파트에 거주하는 300세대 주민들은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지 않도록 차량을 급히 옮겼습니다. 일부 세대는 화염으로 인한 연기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당시 정비소 인근 주민인 카림 샤는 불길이 너무 커서 건물 외벽의 플라스틱 재질들이 녹기 시작했다며 정말 겁이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I was scared out of my mind because of how big the flames were. 이번 화재로 인해 정비소 건물이 모두 전소됐으며 정비소에서 수리 중이던 수십 대의 차량뿐 아니라 구급차 한 대도 함께 불에 탔습니다. 정비소 업주는 화재로 인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상태로 소방당국과 버겐카운티 조사팀의 작업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편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부 뉴욕의 인기 아시아 식료품점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전격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이 체포되고 상점 운영은 하루 종일 중단됐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민 단속국의 단속 방식 및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경 뉴욕주 나야가라폴스 블러버드에 위치한 아시아 푸드마켓에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색 영장을 들고 사업장에 들이닥친 요원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막은 채 하루 종일 수사를 이어갔으며 상점은 폐쇄됐습니다. 아이스는 현장에서 다수의 직원을 체포했으며 직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사업 관련 문서까지 모두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켓 측 법률 대리인인 알레한드로 구티에레즈 변호사는 아이스가 과거에도 해당 상점의 고용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아시아 푸드마켓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고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에레즈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은 인력 고용 시 서류 및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사업장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do obtain their employees the legal way and they have their I-9 paperwork in order and that this is just a way to interrupt a lawful business for a period of days. 변호인은 또 단 6명의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총 17대 차량이 동원된 건 역시 과도한 인력 및 자원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사업장을 급습해 폐쇄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료 요청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아이스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라 구체적인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구티에레즈 변호사는 이 같은 사업장 급습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들의 사업은 물론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긴장하게 만들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단속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탓에 아시아 푸드마켓은 현재까지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 단속을 나서는 것이냐며 단속 방식 및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버지니아주 한인타운이 자리한 애넨데어 지역에서 3명의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노숙자 중에 한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망한 한인은 평소 강력한 마약 성분인 펜트널을 복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브루스로 알려진 32세 한인 남성과 다른 아시안 여성인 36세 임산부 그리고 19세 남성 등 3명이 애난데일의 우리 아메리카 은행 맞은편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뒤편 작은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숨진 채 발견된 한인 남성과 한때 친구로 지냈던 제보자의 딸이 경찰과의 면담에서 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세븐일레븐의 직원도 매장 뒤편의 쓰레기장 인근 공터에서 사망자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브루스라는 이름의 이 한인 남성은 몇 년 전 모친이 사망한 후 마약에 더욱 빠져들었으며 평소 강력한 마약 성분인 펜타닐이 주 성분인 푸른색의 알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경찰이 딸을 병원으로까지 데려가 브루스가 맞는지 확인했으며 딸이 친하게 지냈던 브루스의 갑작스런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일종으로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해 단 한 알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해 11만여 명이 사망하고 18세에서 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에 올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동부 전역에 폭우가 또 쏟아지면서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고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또 기차역이 침수돼 롱아일랜드나 뉴저지로 향하는 통근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탑승객들이 대피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공유한 동영상 등에는 맨하탄의 그랜센트럴역에서 빗물이 세차게 플랫폼 천장에서 열차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는 물에 잠겨 고립된 자동차 위로 운전자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1시간에 76mm의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내려진 펜실베니아주 레딩에서도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좁은 도로에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을 잇는 고속도로가 침수돼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에서 여러 명을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도 뉴욕주와 뉴저지, 커네티컷 등지에서 지하철역으로 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운전자가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철의 신호 시스템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맨하탄 웨스트 4스트리트 역 근처에서 신호 전력 손실이 발생해 이번 주에만 열차 운행이 2차례 중단됐습니다. MTA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전철 신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총 15%가 되도록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상호 관세율도 15%로 조정됐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에는 25%, 대만은 20%, 남아공에도 30%의 상호 관세율이 책정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 41%입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를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45분쯤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비행 중 심한 난기류가 발생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공중을 날아다닐 정도로 심한 진동을 겪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275명과 승무원 1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뒤 공항 소방대와 구급대원들이 해당 항공기에 도착해 25명을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비행 중 난기류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드물지만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제트 기류가 바뀌면서 이런 부상이 점점 흔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치병인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원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약물로 염증을 억제해 관리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새로 승인된 기기는 약물이 아닌 전기로 염증을 억제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기는 외과적 수술로 목에 이식되는 2.5cm 크기의 장치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긴 미주신경을 감싸는 캡슐 형태로 매일 1분 동안 미주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합니다. 이 전기 자극이 마비를 유발하는 염증을 차단하고 면역 체계를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 후원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맨하탄 뉴욕 한인교회에서 독립기념관 개관식이 열립니다.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곳에 마련된 독립기념관의 문을 마침내 정식으로 열고 뉴욕 지역사회와 한인들에게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독립기념관 개관을 맞아 맨하탄 타운홀에서는 한인 연주자들의 특별 음악회도 열립니다. 타운홀은 1921년 3월 2일 1,300여 명의 한인이 모여 영어로 번역된 3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만세운동을 시작한 곳입니다. 31일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기념관에 따르면 이들은 미뤘던 정식 개관 날짜를 현재 다음 달 23일로 잡고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